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비트코인 신고가 배경은 무엇일까요? 2025년 비트코인은 더 오를까요?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더 키울까요? 네,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태민 한영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의 겸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7월 되자마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올 상반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일단 올 상반기에 좀 정리를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 올 상반기 비트코인 시장은 반감기 효과, 그다음에 트럼프 효과,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감기 효과라는 거는 원래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4년마다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드는데요. 맞아요. 이번이 4차 반감기, 작년 4월에 있었습니다. 1차 반감기 때는 100배 이상 12개월 지나서 튀어 올랐고요. 네. 2차 반감기 때는 30배, 그다음에 3차 반감기 때는 7.5배가 올랐습니다. 점점 질량이 커지면서 증가량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작년 4월 대비 약 2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2배, 2.5배에서 3배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력이 있는 반감기 사이클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를 외치면서 당선을 했고, 그다음에 1월에 취임을 해서 여태까지 이제 친크립토 정책을 꾸준히 정책화시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가 되고 요새 너무 핫한 주제이기도 한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금융 질서가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이 이제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방송에 이제 출연 가끔씩 해주실 때마다 이제 상승을 예측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조금 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물론 반감기 효과도 있는데요. 이번 반감기가 예전 반감기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자율이 예전보다 이렇게 예상한 것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고 하면서 네. 지연된 효과도 있고요. 네. 워낙에 비트코인의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 같은 단순한 패턴 반복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좀 묵직하죠. 그런데 이 묵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전과는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다면 사실 올해 연말에 폭락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관심은 이전과 같다면 폭락하도록 돼 있다고요? 네, 이전과 같다면 네. 이제 크게 오르고 네. 폭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패턴상 보면 한 2억 3천만 원 한국 돈으로 갔다가 네. 1억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올 연말에 원래 그렇죠. 패턴이라면 18개월째 그때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패턴을 따라가면 1년 반 이상 굉장히 암흑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의 관심 신고점이라기보다는 네. 이 패턴을 따라갈 거냐, 폭락할 거냐가 오히려 우리의 관심사고요. 네. 폭락을 할 거라면 이제 패턴을 따라가는 거고, 저 같은 이제 입장에서는 폭락이 좀 안 올 것 같다. 왜냐하면 오더라도 살짝 온다. 조정하면서 네. 간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제도화 효과입니다. 지난해 1월에 미국의 월가의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난 한 두어 번, 그 이후로 두어 번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할 때마다 개인들은 팔고 나갔는데 기관들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기관들 덕분에 크게 안 오르는 것도 있고 기관들 덕분에 크게 안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 네. 기관들 때문에 크게 안 오르냐면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개인들은 포모가 와가지고 오를 때 사는데 네. 기관은 또 오를 때 팝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그렇습니다.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군요. 네. 그래서 기관이 이제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변동성이 아주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럼 과거의 단순한 패턴 반복이 아니고 네. 올 연말부터 시작된 암흑기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교수님의 생각이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요번에 이 신고점 돌파한 분위기가 네. 9월에 어디까지 가는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9월에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 2억 5천이요? 네, 뚫고 올라간다면 그거는 좀 과열입니다. 그러면 폭락이 여지없이 올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과열이 아니고 한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보수적으로 한 2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었나요? 네, 저는 이번 장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워낙 관심이 그거니까 뭐 일부를 현금화한다면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2억 1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2억 1천만 원보다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2억 원 정도에서.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1억 7천을 찍었다가 2억 6천에서 꺼진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억 1천은 좀 과욕이고 2억에서 좀 약간 실현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걸 치고 올라가면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억에서 2억 천을 치고 올라가서 한 2억 5천까지 가면 거품이니까 네. 항상 역사적으로 거품은 좀 조정을 받고 꺼지는 네, 게 거품이 있어서. 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60% 이상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억에서 2억 5천 오른 것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2억 5천에서 네, 60%까지 1억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질 수 네, 있다. 패닉셀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목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올 초부터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비트코인은 하나의 상징적인 가상 자산이고 실제로는 이제 올해 화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예상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교수님?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공군 장교로 나왔거든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공군이라면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육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공군이면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육군이다. 제가 군에 다녀오지 않아서 언뜻 무슨 뜻인지 이해를 전투가 못했어요. 일어나면 결국 네. 공군력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데요. 네. 결국은 그래도 적진에 들어가서 지상전하는 접수하고 거는 육군 아니에요? 그렇죠. 깃발을 꽂는 거는 결국은 육군입니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은 사실 디지털 자산의 개념이 되게 강하고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로 비트코인이 꿈꿨던 그 금융 혁신, 그러니까 네. 금융 포용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 은행망이나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단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 도구가 아니고요. 네. 자국 화폐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고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마스터가 제일 먼저 이걸 깨닫고 자기네 카드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접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비자 카드도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데 그래도 비자 마스터카드 망은 그 신용 카드 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네. 그래서 그런 망에 의지하지 않고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 미국의 은행들도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할 수 있는 자체 코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막막하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막연하죠. 아, 예.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용도가 이제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미국인이 살 것 같잖아요. 네. 미국인들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적인 네, 배경은 네. 2017년도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모두 폐쇄시켰어요. 위안화 거래소를. 네. 예, 국가가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시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점주를 사장을 구속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은행 계좌를 없애버립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이제 디뱅킹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뽑아버리는 거죠, 코드를. 그러면 은행에서 코드가 뽑히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온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카나다나 미국에 있는 친척들로 하여금 달러 네. 스테이블 코인을 구해가지고 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같은 역외 거래소에 보내면 네. 얼마든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교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용도가 그 역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네. 역외 거래소라는 게 어느 나라의 특정한 국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죠. 네.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네. 이게 점차 그런 용도 외로 번져나갔어요. 지금은 실제로 무역 거래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야 이제 본국에 보낼 때 네. 은행 수수료나 이런 걸 우회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국민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이제 구하고 있고요. 네. 터키도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든요. 결제 수수료가 지금 없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요? 아, 원래 스테이블 코인도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이는 토큰이기 때문에 네, 네. 토큰 수수료를 냅니다. 아, 토큰 내기는. 수수료. 그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그거는 근데 기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데요. 그게 방식에 따라서는 거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있긴 있는데요.
그게 은행 이제 필리핀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국에 돈을 보낼 때 사용하고 있는 그 웨스턴 유니온이라든가 이런 은행망보다는 훨씬 싸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300조 원이 넘는 거죠. 아닌가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올해만 한 50% 증가해 갖고 네. 테더 가치만 한 1,7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테더가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인 네, 1위가 한 스테이블- 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클이 한 27%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것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만이 아니라 의회도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잖아요. 지니어스 액트가 꽤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라는 게 결국 그 암호화폐와 관련한 연방 규제법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규제가 있는 건데 이게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테더가 아까 나왔던 테더가 이제 원조고요. 네. USDT라고도 합니다. 네. 테더는 회사 이름이고 그 USDT라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 자본으로 커진 건데 미국의 뉴욕 남부지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뉴욕에? 남부지검하고 비슷한데 뉴욕의 남부지검이 있어요. 뉴욕 네. 남부지검이 연방 검찰이 와서 하는 곳인데 네. 거기가 월스트리트가 있다 보니까 네, 네. 금융을 이제 수사합니다. 거기서 계속 테더사를 괴롭혔어요. 지난 10년 가까이. 네. 그래서 벌금도 매기고 기소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 명분은 뭐냐면 사기죄가 아니고 자금 세탁과도 관련이지만 주로 이유는 그 발행량만큼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니네가 은행이 아닌데 어떻게 은행처럼 그걸 운용하냐. 네.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기소를 했는데 네. 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 막지 않을 거야. 네. 대신 요것만 지켜. 100만 달러 발행했으면 100만 달러를 갖고 있든지 네. 그대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국채 미국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만 사. 네. 요 법이에요. 요게. 그거예요. 네. 일종의 이게 참 묘한 법인데요. 네.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끔 하는 법이라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단기 국채를 팔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데 만약에 미국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은행에 있던 미국 국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로 넘어가는 것뿐이지 네. 국채 수요가 1도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미국의 국채가 팔리려면 외국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외국인들이 살 걸 사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이 법을 만든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말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법은 사실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외국 법인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팔 때 이 네.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우리가 애써서 뭐 그렇게 모른 척하지 가갖고 지난번처럼 뉴욕 남부지검이 가서 기소 안 할 거야. 이런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럼 이제 외국에서 이 국채를 많이 사버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사게 되면은 조달 금리가 낮아지고 이게 미 행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 쓸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미국은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지난 바이든 정부 동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사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팔아갖고 샀거든요. 그랬군요. 네,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장기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기법인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그 원년인 올해 네. 돌아오는 만기가 9조 달러 어치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 국채 시장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지금 단기 국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전화로 압박하지 않아도 막 수요가 막 증가하고 있는 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지난 6월 초가 이제 서클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거잖아요. USDC가 상장한 거고 또 이제 월가의 JP 모건 등 주요 금융사들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이제 제도권 금융하고 가상자산의 경계가 거의 허물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 3년 전에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 거래소가 상장됐을 때도 굉장히 쇼킹했었는데요. 네. 이제 서클이 상장을 했습니다. 서클은 테더 같이 외국 자본이 아니라 미국 자본이에요. 네. 골드만삭스가 뒤에 있고요. 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해 왔는데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근데 네. 이게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점유율 차이가 있는데도요. 네, 왜냐하면 그 지니어스 액트가 사실은 그 1위 하고 있는 테더사를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서클이 만든 USDC는 정말로 달러하고 미국 국채만 갖고 있고요. 이 테더사는 네.
중국 국채도 갖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비트코인하고 귀금속도 갖고 있습니다. 귀금속. 네, 근데 비트코인하고 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더는 어느 정도냐면 회계 장부가 깨끗하진 않은데 오히려 부채보다 많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서클은 1대1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비트코인을 사야 수익성이 좀 있는데 미국이 만든 가이드라인인 지니어스 액트의 핵심이 뭐냐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거 사지 마. 그냥 미국 국채 다 사 이거고요. 서클은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서클은 보란듯이 상장을 시켜준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클을 위한 법안이다라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게 어떻게 왜 1위로 올랐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예. 그 테더의 그런 불투명한 회계, 그다음 미국의 그 지니어스 액트라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문제 때문에 거래소 역외 거래소가 아닌 그 은행하고 연계되어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퇴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렇군요. 일단 본인 스스로 나왔고요. 그래서 테더는 이제 역외를 중심으로는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정상적인 제도권에서는 좀 퇴출되는 분위기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달러 패권이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그걸 좀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하는 거고 또 스테이블 코인 육성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세간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갈 것인가? 라는 또 의문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요.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금융을 통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양날의 검 같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반길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이제 저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통화가 위기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나 이란은 그 미국이 오랫동안 규제 때문에 금융망에 접근이 안 됐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걸 우회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그 적성 국가들, 악성 국가들한테 이제 금융에 들어오는 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뭐냐면 발행사들을 모두 등록시킨 다음에 발행사들을 규제하겠다는 뜻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사들이 그렇게 여러 개가 넓게 퍼지는 것보다는 빨리 이합집산이 돼가지고 빅테크 중심으로 정리되는 게 미국이 더 좋죠. 근데 미국의 공화당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의 민주당은 빅테크를 싫어하잖아요. 그 경제력 집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이 빅테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하면 국가 권력을 가져가는 거다라는 식의 논리로 이제 그걸 막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거나 북한, 이란 말씀하셨잖아요. 자본 유출 통로가 되기도 쉽고 불법 자금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떤 그 허점, 맹점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발행사가 있을 뿐이지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토큰을 그대로 승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토큰을 발행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불안정하지만 그거를 발행사가 달러하고 1대1로 보장해 준 것뿐이거든요. 발행사를 규제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한테는 국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국경 없이 다닌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이죠. 방금 전 그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저하하는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국 화폐의 가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우리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논의가 한창인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카라고 그래가지고 유럽 연합이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루나 테라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도화를 한 게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에요. 미카 법안을 만들면서 루나테라를 이제 보조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 알고리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쓰면 안 돼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보장형이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카라는 유럽 법안에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나테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이름은. 근데 그건 알고리즘으로 달러랑 패깅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테더라든가 USDC는 발행사가 돈을 가지고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보장형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있고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들은 이유는 유럽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용도가 유럽이 되게 높거든요. 유럽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 한때 그 유로화가 달러를 이길 거다라는 그런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었는데요. 그리스랑 피그스라는 나라들의 네, 사태를 네. 거치면서 네, 네.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뭐 네. 그렇죠. 유럽의 비즈니스맨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법안을 만들어 갖고요. 네. 유로화 위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자. 네. 그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영내 결제만 쓰고 네.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법안이에요. 그게. 네. 그런데 유로 이게 1년이 됐는데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거 아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참고가 되는 겁니다.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유럽 내에서 어느 정도냐면 0.2%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네. 1년 동안. 99.8%가 달러입니다. 유럽에서. 아. 네. 그러면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제도화했습니다.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게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권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외화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개방적으로 지금 움직여갖고 난리가 난 데가 있습니다. 홍콩입니다. 홍콩은 아시겠지만 홍콩 달러가 달러랑 페그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법제화가 돼갖고 네. 지금 나오는 언론 기사에 의하면 중국 기업인들이 홍콩에 가갖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신청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중국이 묘한 게 있습니다. 중국이 원래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적인데 홍콩은 계속 2년 전부터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메카가 될 가능성이 홍콩이 있습니다. 홍콩이. 예, 왜냐하면 네. 홍콩 달러 자체가 달러에 1대1로 패깅되어 있는 데다가 네. 홍콩은 그 홍콩 달러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해주면 그게 사실상 달러 스테이블 코인처럼 쓰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중국이 중국 본토는 닫으면서 홍콩은 좀 여계로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중국도 미국의 디지털 달러 패권에 대한 견제 움직임을 당연히 갖는 거 아닌가요? 중국은 일찌감치 이 위안화라 그래갖고 예. 그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디지털 코인을 제일 화폐. 먼저 네. 했죠. 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중국의 이 위안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통제형 전자화폐예요. 그래서 모든 거래를 중국 정부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서 네. 그 CBDC 중에서도 가장 통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이거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안 만들어 이렇게 법제화를 행정명령을 썼죠. 왜냐하면 네. 그게 공약이었고.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뜨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작년 기록에 의하면 11월 달만 500억 달러의 자본이 유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비전 없다고 하면서 외국 자본도 떠났고 중국 부자들이 돈을 빼내거든요. 네. 중국 자본이 중국에서 나갈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수단 자체가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담아갖고 네. 빼돌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키우면 네. 중국에서는 자본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죠. 네. 그렇겠네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하반기에 이제 법제화하려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죠.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민명덕 민주당 예. 디지털 자산 위원장이 이제 발의한 법인데요. 법의 취지는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우리나라 국부 유출도 되고 있고 그리고 통화 주권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전자가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맥락이고요. 네.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쟁점이 있죠. 그 한국은행장을 포함해서 이제 금융권에서는 왜 그런 빅테크가 하도록 하냐? 네. 우리 은행이 하게 해달라. 네. 가뜩이나 은행이 지금 뭐 손톱 발톱 다 빠지고 있는데 네. 은행한테 좀 업권을 인정해 줘라. 뭐 이런 네. 분위기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명덕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소통한 적이 있고요. 민명덕 의원의 어떤 그런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은행들도 당연히 미국도 하게 하니까 하게 합니다. 근데 은행만 하게 해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망을 통해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한테 어떤 우위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SNS나 네.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서 다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SNS나 스마트폰의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은행이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가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은에서는 이제 다수의 민간 기관이 각기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이제 사실상 민간 화폐가 난립하는 거다.
또 뭐 금융시장 불안정성, 통화 정책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말 중에서 이제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맞는 말인데요. 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죠. 이창용 총재께서 막아야 되는 건 사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의 기업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 때문에 위기에 빠질 겁니다.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외국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국제적인 신뢰도, 글로벌 신뢰도가 높다라든가 어떻게 그 환매 이런 게 쉬운가요? 어떤가요? 아니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 100여 개가 넘었는데요. 네. 5개만 남기고 전부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퇴출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아까 중국처럼 디뱅킹을 해버린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인데요. 그런 뭐 그거 포함해서 3개나 4개를 말고는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네.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제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뜩이나 이렇게 지난 정부 과정에서 이렇게 숨막혔던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좀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기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유럽도 아까 1년 동안 0.1%. 1%밖에 못했다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뛰어들면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큰 거대한 흐름이 이렇게 물결이 바뀔 때 그 올라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지금 비트코인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랑 1대1로 패깅되어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그거랑 성격이 다른데 왜 비트코인이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그렇죠. 생각. 네. 근데 금융의 기초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달러가 토큰화된 거거든요. 네. 미국 국채는 이미 오래전에 토큰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토큰화되어 있고 달러가 토큰화되면 결국은 이제 금융의 디지털화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이게 돈을 꿔줬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글로벌리 돈을 꿔줬다 받을 때 담보물에 미국 국채가 쓰입니다. 네. 그게 레포 금융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갖고 하룻밤 동안 수천억 원을 꿔줬다가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미국 국채도 훌륭한 담보물이지만 미국 국채보다 더 안전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헤어컷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국채는 99%의 그 자산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80% 정도밖에 인정 안 해줘요. 네. 근데 어떻게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냐라고 얘기할 텐데요. 이 안전성 가격이 아니고요. 네.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미국 국채는 아무리 토큰화되어 있어도 네. 미국 연준의 서버를 떠나지 않아요. 아. 그래서 미국이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떤 나라 통제할 수가 없죠. 동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런 면에서 안전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이거를 슈퍼리치들도 발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들. 네. 그러니까 탈달러를 굉장한 역설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건데요. 네. 탈달러를 외치는 브릭스 같은 국가가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금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실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금방 갔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몇 년 전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조바심도 좀 들 것 같고 또 아까 모두에 이제 그 말씀 하셨어요. 올해 얼마까지 갈 거다라는 단기적인 시장 전망도 해주셨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전에 알트코인이 훨씬 더 변동성이 컸지만 낮을 때 들어가서 확 한번 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알트코인 흐름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알트코인은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이더리움하고 리플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도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알트코인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은 토큰이 발행됐기 때문에 일단 이더리움이 올라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더리움이 지난 1년간 너무 헤맸기 때문에 이런 알트 시장이 얼어붙었는데요. 이더리움이 기지개를 키고 있고요. 이제 시작됐군요. 그다음에 네. 리플은 미국 애국주의에 힘입어 갖고 미국산 토큰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리플은 기업형 블록체인으로서 첫 번째 주자인데 굉장히 지금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코인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좀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가장 유망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많은 국가들도 전략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기업이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틈나면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가 오늘 화두였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연결돼 갖고 예. 그 금융의 디지털화, 그다음에 금융 포용 이런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거를 투기적 자산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좀 네. 생각을 바꾸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네. 네. 늦지 않았다. 늘 늦었죠. 뭐 늘 늦었는데. 신간 책 제목이 21 밀리언이에요. 21 밀리언. 21 네, 밀리언입니다. 이 제목 이름은 왜 이렇게 지으신 거죠? 아, 예, 사연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죠. 아, 네. 그 비트코인 소스 코드에 보면 21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 4년 반감기도 21만 블록마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21이라는 숫자에 어떤 그런 신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것들을 묶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신간 내션 이 책을 보면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라든가 앞으로의 투자 네, 아주 방법이라든가. 기본적인 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태민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